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UFC 318 메인 이벤트였죠. 더스틴 포이리에 선수의 은퇴전 맥스 할로웨이와의 3차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석 리뷰를 자세히 하기 전에 마지막에 10초 치고받은 그때 제 해설에 대해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겠습니다. 몇몇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이리에가 거기 봐줘서 할로웨이를 안아줬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한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일단은 간의 난타전에서 포이리에가 큰 데미지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었어요. 생중계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둘 간의 능력을 비교를 해보면 할로웨이가 볼륨 쪽이고 훨씬 더 움직임이 많고 더 많이 던질 수 있는 쪽이고 주먹을, 포이리에는 훨씬 더 파워가 좋은 쪽이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 10초 남겨놓고 포이리에와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할로웨이가 굳이 받아줄 필요도 없을 텐데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 물론 포이리에도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2라운드야 서로 막상막하로 서로를 사지로 몰았다고 해도 그 외의 라운드들에서는 확실히 좀 할로웨이가 그래도 타격에서 기술적으로 앞섰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서로에 대한 할로웨이나 포이리에나 독설을 서로 한마디도 안 하고 리스펙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그냥 제 느낌으로 받아들였던 거는 포이리에가 봐줬다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데미지를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했고 그냥 더 이상 휘둘러 봤자 분명히 본인이 원했던 상황이고 마지막 찬스기는 하나 그렇게 뭔가를 그 짧은 순간에 본인이 펀치력이 앞서고 휘둘러 보고 해도 약간 패배를 받아들이는 느낌? 저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엔 리스펙하면서 수고했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포이리에가 절대 저런 거를 두려워해서 빼는 사람은 아닐 거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오히려 할로웨이의 팬분들께는 조금 안 좋게 받아들여지신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정말 사과를 드리겠고요. 절대 할로웨이의 그 승리를 폄하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니고 저는 포이리에가 진짜 크게 데미지를 그 순간에 받았다고 생각은 제가 못했어요. 하지만 경기의 승패는 사실 많이 할로웨이 쪽으로 넘어간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포이리에가 약간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전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중계를 하다 보면 제가 모든 부분들을 제 생각을 짧은 순간에 정확히 다 전달드리기가 참 어렵고 또 사실 제가 모든 부분을 다 정확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근데 생중에서 빨리빨리 지나가는 부분들이 태반일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든 제가 딱 느껴지는 것을 믿고 얘기를 하지 못하면 또 대부분의 중계에서 소위 어리버리타다가 방송을 끝낼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제가 본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여전히 한없이 부족하다 보니 제가 잘못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분 나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절대 기분을 상하게 해드리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라운드부터 더 넓게 긴 거리로 싸우는 쪽은 맥스 할로웨이였어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바꿔주면서 스탠스를 바꾸는 건 아니었고요. 왼쪽으로도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그러면서 경기를 많이 해줬고 도미닉 크루즈가 이번 경기를 앞두고 할로웨이가 이기려면 킥의 활용을 많이 해줘야 된다. 펀치를 내고 킥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많이 할로웨이가 활용을 해줬습니다. 왼발로는 오블릭 킥을 써서 강하게 밟아서 다리를 데미지를 주려고 하기보다는 견제를 많이 해주는 역할로 활용을 했고 오른발로 포이리에가 들어오는 순간 받아치기도 하고 거리가 있을 때 과감하게 차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오른발을 많이 써줬는데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에게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포이리에 같은 하드펀처가 들어오는 순간에 킥으로 받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게 타이밍이 잘 안 맞으면 그 순간 조금만 킥 타이밍이 빗나가더라도 상대방 펀치가 앞면에 날아와서 꽂힐 수도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 상대방이 킥을 하는 것
것을 흘려서 펀치로 받는 게 쉽지, 펀치로 들어오는 걸 킥으로 받는 게 더 쉽진 않거든요. 상당히 고난이도의 기술이고 킥도 잘 차지만 움직임에서 앞서고 거리를 길게 잡고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할로웨이가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스틴 게이치전에서도 나왔던 들어오는 순간 뒤차기도 시도를 많이 해줬는데, 포이리에는 게이치와 달랐던 점이, 게이치는 싸우고 하다가 애매하게 됐을 때 숙이는 패턴을 갖고 간다고 전 영상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포이리에는 게이치와 달리 들락날락 해주다가 애매해졌다 싶었을 때는 숙이는 패턴보다는 숄더롤 같은 거 섞어주는, 옆으로 서주는 이런 움직임들을 많이 섞어주는 스타일이라 숙여지지가 않으니까 뒤차기가 안면에 들어가는 장면이나 바디에 들어가는 장면들이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할로웨이가 가장 많이 맞췄던 패턴은 아주 정석적인 오른손잡이가 본인의 왼쪽 각, 앞손 바깥 쪽으로 가면서 1, 1, 2 이런 것들을 많이 맞췄는데, 중요했던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우로 왼쪽으로도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쉴 새 없이 방향을 바꿔줬기 때문에 포이리에가 이걸 읽기가 어려웠다고 봐요. 복싱 교과서에 보면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를 만들면 이걸 해야 된다라고만 써있거든요. 근데 현실에서의 활용은 이것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 해결책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할로웨이가 한 것처럼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페인트 모션 같은 것도 많이 넣어주고 킥도 섞어주고, 그러다가 한 번씩 이 정석으로 가장 효과적인 이 왼쪽 각을 잡고 툭툭 빡 때려주는 거 를 해줬기 때문에 포이리에가 읽기가 힘들었다고 보입니다. 2라운드에 포이리에가 가장 많은 데미지를 할로웨이에게 줬었는데, 밀고 들어가는 순간에 할로웨이가 빠지지 못하고 펀칭거리 안에 있다가 맞았었어요. 그 다음에 포이리에가 스탠스를 바꾸면서 밀고 들어가는 순간에도 대부분은 할로웨이가 빠져줬었는데, 그때만큼은 할로웨이가 받아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이리에게 맞고 할로웨이도 위기에 빠졌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 5라운드 경기를 쭉 돌이켜보면 밀고 들어오는 포이리의 리듬에 할로웨이는 그냥 쑥 빠지기도 하고 살짝 붙었다 빠지기도 하고 받아치면서 빠지기도 하고 대응을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해줬어요. 우리 정찬성 선수와의 경기를 돌이켜봐도 정찬성 선수가 마지막에 진짜 모든 것을 건 그 돌진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할로웨이는 움직임을 계속 해주면서 치는 아주 테크니컬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포이리에는 할로웨이처럼 킥 활용도 물론 해줬습니다만 역시 하드펀처답게 일단 앞손 잽을 맞춰보면서 풀어보려고 했어요. 포이리에가 원래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잡이 자세를 잡고 경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손 앞손을 뚝뚝 파워있게 뻗어주다가 뒷손을 몸을 쫙 꽈서 파워있게 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뒷손을 꽈주면서 밀고 들어갔다가 상대방이 뒤로 빠지면 스탠스 전환했다가 이쪽으로 앞손을 세게 때려주기도 하고, 이런 식의 파이팅을 많이 섞어주거든요. 과거에 그 조지 포먼 선수를 돌이켜보면 고인이 된, 젊었을 때는 시작하자마자 파워펀치를 난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은퇴했다가 복귀한 다음에는, 나이가 든 다음에는 시작하자마자 막 휘두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몰고 다녀요. 상대방을 몰고 다니는 근데 일단 디펜스에 주력을 합니다. 몰면서도 상대방 펀치 나오는 거 흘리고 맞고 X자 가드로 맞고 하다가 잽부터 맞추는 전법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잽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 훅이나 어퍼컷 정도의 파워로 들어오니까 빈틈이 생기면 그 다음에 하나씩 더 맞춰나가는, 서서히 열을 내는 전법을 조지 포먼이 많이 썼었거든요. MMA에서는 과거 세르게이 하리토노프 선수도 하드펀처로서 빠른 상대를 만났을 때, 사실 하리토노프는 누구를 만나도 똑같이 했습니다만 잽부터 제대로 맞춰나가는 전법을 썼었고요. 포이리에는 체급이 경량급이다 보니까 그 정도 파워는 아니에요. 물론 이 체급 내에서의 파워는 굉장히 세지만 또 헤비급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나를 진짜 히트처럼 포먼이 했듯이 하리토노프가 했듯이 빡빡 박는 전법을 쓴 건 아니고, 움직임을 많이 하면서 잽도 하나 둘 셋 뻗어보면서 일단 이 잽이라도 얼굴에 닿고라도 보자, 이런 식의 접근을 많이 했고요. 할로웨이를 생각보다 괴롭혀줬다고 봤어요. 조우님, 이재규님과 함께하는 그 파이트 코미디 클럽에서 저도 그렇고 김승현 선수도 그렇고 이번에는 그래도 할로웨이가 유리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것보다 할로웨이가 훨씬 더 테크닉을 앞세워서 포이리의 파워풀한 경기 운영을 많이 셧다운 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할로웨이가 2라운드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맞는 장면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저는 저스틴 게이치와 할로웨이가 대결을 했을 때 저스틴 게이치도 과거에 비해서 무브먼트 자체가
상태가 엄청 좋아졌잖아요. 근데 게이츠의 무브먼트를 아예 다 흘려버리면서 포인트 싸움을 해나가는 할로웨이의 모습을 보면서 게이츠도 늘었지만 할로웨이도 더 발전했구나 이렇게 감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이리에도 그런 식으로 할로웨이의 무브먼트를 잡지 못하고 많이 끌려다니지 않을까, 할로웨이 움직임에 볼륨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또 포이리에도 할로웨이의 얼굴을 많이 맞췄고, 역시 파워가 셌기 때문에 할로웨이보다는 훨씬 덜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상처를 많이 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